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단 한 번의 성공으로 시간당 1,000만 원을 버는 사나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년 동안 끝이 보이지 않는 실패와 싸워왔는데요. 세계가 주목하는 외식업계의 살아있는 전설, 그 가슴 뛰는 신화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고객이 점원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는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대한민국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그때, 무례한 고객은 받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행보로 화제의 중심에 선 주인공이 있습니다. 전 세계 1,300여 매장을 운영하며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도시락 프랜차이즈 CEO. 4천억 자산을 일구어낸 외식업계의 롤모델 김승호 회장. 그 위대한 탄생은 무일푼으로 사업을 해보겠다는 당찬 도전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성공의 뒤에는 무려 7번의 쓰디쓴 실패가 숨어 있습니다. 수많은 시련에도 멈출 수 없었던 도전. 대형마트의 작은 공간에서 다시 키워낸 희망. 특히 실시간으로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공개하고 바로 포장해주는 색다른 판매 방식은 외식업 시장의 판도를 바꿨는데요. 언제나 새로움을 꿈꾸는 7.8기의 아이콘.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세계인을 사로잡은 꿈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실패를 자산으로 만들어낸 7.8기 스토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너박스 대표 김승호입니다. 저는 20대 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 한 1,300개 정도의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외국으로 나간 한국 사람 중에서는 가장 성공한 외식 기업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창업에 관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데 강연 가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요? 근데 어떤 사업을 할지 좋을지 알면 제가 하겠죠, 미리. 근데 이제 막상 사업을 하려고 시작을 하면 어떤 사업이 좋은 사업인지 잘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새 사업을 찾을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불편한 것을 개선하면 모두 사업이 돼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개선해 보려고 마음먹으면 그건 다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업은 불편함을 개선함으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이것이 상품이건 서비스이건 장소이건 상관없이 사람들의 불편함을 개선한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사회자가 소개를 하기도 했지만 저는 보통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기업체의 숫자도 꽤 되고 또 매장 숫자도 그렇고 아까 소개한 대로 저는 시간당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고소득자에 포함돼요. 그래서 성공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실패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아마 실패를 잘 이해하고 실패를 자산한 사람에 들어가요. 여기에 만약에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사업을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이 자리에 놨다, 아직 실패한 경험이 없다,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불안한 상태의 사업가로 볼 수 있어요. 성공은 그 성공이 실패 없이 이어질 때 실제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실패 자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유사한 실패, 흔히 사업상에서 일어나는 상당히 많은 실패를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경험들 중에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실패들을 이기지 못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7번 도전하고 8번째 겨우 한 번 성공해서 이 자리에 올라선 사람이거든요. 저한테 이 실패 하나하나가 그 다음 성공으로 가는데 굉장히 큰 발판이 되었었어요. 저는 굉장히 다양하게 실패를 했는데, 처음에 미국에 가서는 제가 처음 했던 거에
그 퀼트, 그러니까 조각 이불 장사를 했었어요. 당시 남대문에서는 이 이불 하나가 한 4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근데 미국에 가니까 뭐 8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남대문에서 물건을 떼다가 보따리 장사처럼 물건을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미국 그 문화에는 세트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한국에는 세트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불은 사고 싶은데 이 이불에 맞는 베개청도 있어야 되고 덮개도 있어야 되고 커튼도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한국에 그런 문화가 없었습니다. 이불 하나만 잘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할 수 없었고 결국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했던 거는 신문사도 해봤습니다. 동네 신문사. 지금 하면 예를 들면 마을 신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8명의 공동 투자가가 함께 모여서 신문을 만들었는데 이게 금요일 날 마감이었는데 금요일 마감날만 되면 8명의 동업자들이 다 달려와서 자기 의견을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문이 될 리가 있을까요? 동업자 혹은 투자자, 경영자 이런 규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동업자들하고는 사업을 하면은 망한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배웠고 또 컴퓨터 조립 회사도 한번 해봤고 또는 금융회사에 거래를 하는 회사도 운영해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내가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사업이 잘 될 리가 없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배운 케이스예요. 이런 다양한 실패를 통해서 저는 각 사업 단계에서 벌어지는 실수와 실패를 나중에 동일한 실패를 하지 않겠다는 방식으로 계속 접근해서 사업을 해가면서 저의 지금 사업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실패라는 것은 내가 도전을 멈추면 실패가 되고 도전을 계속하면 자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창업 단계에 있는 분들도 내가 실패했다고 겁낼 거 없습니다. 한 번 실패를 했으면 그 실패는 동일한 실패만 2번 하지 않는다면 성공의 반을 벌써 50%를 이기게 되는 꼴이야. 똑같아요. 제 실패 경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직원이 1명 있을 때부터 수천 명이 지금 생긴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회사의 성장 단계에서 굉장히 공통적으로 여러 회사, 어떤 회사와 상관없이 여러 회사로 나타나는 규칙이 있어요. 망하는 규칙.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장은 그 사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창업하면 누가 선배가 있을 것 같죠? 선배가 없어요. 선배가 있긴 있는데 그 선배가 누구냐면 경쟁자의 사장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지 도와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장은 항상 혼자 배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러 번 실패를 한 건데 이 사업 단계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직원이 3명 있는 사장님 계세요 혹시? 이분들은 만약에 10명 있으면 편할 것 같죠. 근데 10명 있으면 제일 힘들 때예요, 사장으로는. 왜 그러냐면 3명은 내가 3명만 관리하면 되는데 10명은 아직 조직이 나오기에는 숫자가 적고 일일이 다 상대해야 되는 숫자의 극한치예요. 그래서 10명 직원을 가진 사장들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창업 단계에 있는 사장들은 3명일 때 한 10명쯤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10명쯤 있으면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을 정도로 고통이 심해질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단계를 넘어가서 20명이 되면 오히려 쉬워져요. 이때는 조직과 시스템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3명만 관리해도 되는 형태로 굳어져요. 그런데 또 재밌는 일이 또 있습니다. 한 30명 늘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들은 모든 회사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예요. 30명쯤 되고 40명쯤 되면 개국공신의 반란이 일어나요. 자기가 처음에 데려갔던 직원들은 자 친척, 가족 혹은 선후배 사이로 공과 사가 잘 구분 안 되는 직원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오는 직원들은 일종의 공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직원들은 말도 잘 듣고 회사의 규칙에도 잘 적응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처음에 데려온 이 직원들은 공과 사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시스템을 못 만들고 사장의 말을 왜곡하거나 편을 들거나 아니면 넘어서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뒤에 들어온 직원과 격차가 벌어지면서 개국공신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모든 회사가 겪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는 사장이 금융회사가 일하는 법을 또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 회사는 성장 단계에서 여러 보편화된 굴곡을 겪게 됩니다. 사업을 할 때 보면 보통 어떻게 시장을 내 안에 끌어들일 수 있을까? 이건 핵심이거든요, 사업에서.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재편하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외식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테이블 회전율이에요. 보통 이제 외식 하시는 분들은 뭘 되게 자랑하냐면 자기 매장에 손님이 대기 중인 거. 그래서 그걸 뭐로 웨이팅 걸렸다 이런 표현을 해요. 손님이 밖에 줄 서 있는 게 자랑이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테이블에 한 테이블에 하루에 몇 명의 손님이 앉았다 일어서냐가 그 매장의 매출과 또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자랑이 실제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웨이팅이 걸리면 안 되는 모델로 만들었어요. 이런 모델은 뭐냐면 그랩 앤 고라고 그래요. 그랩 앤 고는 말 그대로 집어서 가져가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저희 매장의 모델은 식당이긴 식당인데 편의점과 식당의 중간 모델이에요. 저희 매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들어가면 메뉴와 주문 과정이 없어요. 현장에서 다 만드는데 하지만 그냥 가져가면 그만인 편의점 같은 구조의 식당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은 테이블 회전율 자체를 없애버려서 회전율을 극대화시키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중심가에서 순식간에 직장인들이 점심 먹으러 내려오면 그 1시간 내에 웬만한 가게들은 전부 다 웨이팅이 걸려서 밖에서 기다리다 가는데 저희는 순식간에 다 빼서 점심에 1시간 가지고 하루 매출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시장을 자기가 다시 재편성하는 기술을 갖고 그런 능력을 키우면 그 업계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돼요. 지금 제가 하는 주력 업종은 미국 슈퍼마켓 안에 푸드코트에 그러니까 도시락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주력 업종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락, 즉 김밥을 만들 때 미국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누드김밥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알죠, 여러분들. 근데 미국 친구들은 김밥 안에 김을 어떻게 넣는지 너무 신기하거든.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 자체가 쇼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국에 진입할 때 이걸 쇼 비즈니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쇼 비즈니스라는 말을 썼고 그 쇼 비즈니스라는 말 때문에 저희 매장이 항상 앞쪽에 나와야 됐고 거기서 만드는 게 퍼포먼스가 되면서 매출이 커지는 회사예요. 보통 이제 매장을 차리면 경쟁자들 많이 찾아옵니다. 제가 어제도 한국에 되게 중요한 굉장히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떡볶이 회사 사장님이 찾아오셔서 저희도 그랩 앤 고를 할게요,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선뜻 제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저희 매장에 혹시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쪽에 사진 마음대로 찍으셔도 됩니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건 고객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밑에 칸에 뭐라고 써 있냐면 경쟁자 여러분도 마음대로 찍으셔도 됩니다라고 써 있어요. 저는 경쟁자는 비행기의 양 날개처럼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에서 멋진 경쟁자가 생기는 것처럼 이 사업이 곤고히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경쟁자, 선의의 경쟁자는 이게 설령 사업일지라도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이익이에요. 제가 아리조나에도 매장이 있고 네바다에도 매장이 있고 또 텍사스에도 매장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 아리조나주나 네바다주는 저희 경쟁자가 아무도 없어요. 저희가 전체를 다 그 동네를 다 하거든요. 그럼 단위 면적당 매출이 높아야 되잖아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안 그래요. 상대적으로 경쟁자가 많은 지역에서 더 유난한 아이디어가 튀어나오고 매출도 더 늘어요. 그래서 경쟁자는 항상 저희에게 축복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지금 하고 싶다고 마음을 먹으면 사업 자체에 선의의 의도를 가지시기 바라요. 선의의 의도란 뭐냐면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사업에 내가 하는 목표에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사업을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어도 실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여러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선의의 의도에 따라서 동료가 규합이 되고 아랫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따르게 되고 사업이 명분이 생기면서 시장에서 커나갑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나는 내 생각의 소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 변해진다는 거예요. 즉 바꿔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모습의 현실이에요. 자,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을 갖고 싶다, 무엇을 원한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다 생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사업은 자본의 크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의 크기고 그 사람의 크기도 그 사람의 생각의 크기예요. 그래서 자본이 없다, 능력이 없다, 불경기다 이런 거에 편견 가지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목표와 의지를 분명히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의 세계에 뛰어들면 아주 멋진 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 오늘 이 강의를 들은 분 중에
딱 한 분이라도 선의의 의도를 가진 사업가가 나타나서 이 방을 나가신다면 제가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패를 자산으로 만드는 방법. 불편함을 개선하는 아이템을 찾아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기존의 시장을 재편성하라. 경쟁자를 사업의 동반자라고 생각하라. 선한 의도로 사업에 도전하라. 강연을 듣다 보니까 대표님께서는 그 사장님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멘토가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멘토는 어떤 멘토일까요? 내 안에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라는 사람은 멘토가 아니에요. 진정한 멘토가 아니에요. 진정한 선생은 자기의 어깨를 내주어서 담장을 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을 찾아다닐 때는 그 사람이 하는 그대로 배우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의도만 가지고 그 사람의 다른 방향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방향으로 시켜도 이해할 만한 선생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품 안에서만 배워라, 내게 맞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은 선생이 아니고 나를 이용해서 어깨를 딛고 세상에 더 크게, 더 큰 사업으로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 선생이에요.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시면 돼요. 그럼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약 600개의 매장이 미국에 있고 네네. 나머지는 이제 전 세계에 번져 있죠. 그렇습니까? 이게 역으로 갔네요. 어떻게? 역으로 간 셈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대표님이 이제 7번 정도 사업에 실패를 했고 8번째 성공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보통 7번 사업을 실패하면 접거든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과연 돈이 있었을까? 자본금이 충분히 있어야 계속 7번 실패하면 돈이 없어요. 근데 대표님 어떻게 이제 돈을 마련해서 사업에 계속 도전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망한 회사를 인수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는 방식으로 돈 들이지 않고 새 사업을 계속 접근했어요. 그러니까 망한 회사가 있으면 이 회사가 왜 망하는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내고 난 다음에 그 방법이 있다고 믿으면 무리해서라도 그런 회사를 거의 공짜로 주워오다시피 해서 네. 매번 사업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매장을 오픈을 할 때는 우리가 장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장사를 하다가 이게 잘 되면 사업을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장사와 사업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장사는 내 노동력이 들어가요. 내가 노동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사업 그러면 뭐냐면 이게 남의 노동력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노동의 구조를 만들어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장사는 내가 한 사업체를 갖고 있는데 이 사업체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잘하면 이런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요리도 내가 제일 잘하고 손님 맞는 것도 내가 제일 잘하고 장부도 내가 제일 잘 보고 뭐 하다못해 계산기 고장나도 내가 제일 잘한다. 전기공사도 내가 제일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건 평생 장사할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각 부분에서 자기 직원들이 자기보다 더 잘하게 만들어요. 손님은 이 사람이 제일 잘 맞이하게 되고 음식은 주방장이 제일 만들게 그걸 조화롭게 이해해서 조화롭게 만들어서 자기가 일의 형태를 만들어내서 사업을 키우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동네에서 돈을 벌지만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의 경쟁자가 전국, 전 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업과 장사의 차이는 내 자본의 차이가 아니라 내 생각의 차이예요.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쪽 방향으로 내 모델이 끌고 가는 거고 장사를 하겠다 그러면 평생 그냥 노동을 통해서 일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창업가 예비 사업가 분들에게 대표님의 어떤 성공의 비결을 딱 얘기를 한다면 이것만큼은 어떤 거를 강조를 할 수 있을까요? 2가지 있습니다. 여기 젊은 창업자들이 있다 그러면 딱 2가지만 지키면 돼요. 이거는 거의 성경의 10계명과 같은 거예요. 사업에서는 2가지밖에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약속 시간에 늦는 것, 절대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 것하고 신용입니다. 내가 평생에 어떤 약속도 한 번도 늦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고 내가 무언가를 약속하면 그 신용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만 약속하면 무슨 사업도 어떤 파트너도 여러분들을 받아들일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업의 세계에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평생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네, 그 2가지가 결국에는 약속 하나로 묶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보통 이제 국내에서 시작을 하는데 해외에 먼저 진출을 해서 해외에서 다시 역으로 이제 지금 국내로 가맹점을 늘려나가고 있는 방식이에요. 많이 좀 겁나거든요. 해외 시장을 진출을 할 때 주의할 점, 뭘 알아야 될까요? 지금 이제 한국 분들이 해외 시장에 들어갈 때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국심입니다. 표현이 이상한데 내 음식에 대한 애국심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이 애국심이 내가 나 혼자 갖고 있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지만 남한테, 특히 다른 나라 사람한테 내 애국심을 강요할 때는 그거는 극수 보수주의자처럼 보여져요. 근데 음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애국심을 강요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통을 유지하고 내 음식을 사랑하는 건 굉장히 훌륭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이게 국제적인 모델로 나타나겠다 하면 거기에 애국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많은 회사가 은연중에 애국심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애국심은 애정입니다. 일종의 그 애정이 너무 많아서 국제화되지 못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띄웁니다. 네. 그래서 그 고착화된 애국심을 버리시고 전 세계인이 다 먹어야 되는 음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현장에 있는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이제 고유의 태도나 이렇게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과하고 있거나 아니면 꼭 이제 이것만큼은 알아야 될 습관, 태도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질문자가 질문하는 걸 보니까 하나는 잘하고 있고 하나는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이에요. 실제로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게 저렇게 질문하는 거는 아주 좋은 태도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못하는 건 뭐냐면 그 질문의 자세가 어깨가 딱 당당해야 돼요.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아니면 믿을 수 있을 만큼 당당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할 때 이렇게 위축돼서 하지 말고 당당하게 질문했으면 오늘 100점 줬을 거예요. 네. 네. 그 두 가지만 배워도 지금은 아직은 젊은 창업자고 젊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배워나갈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현재 외식업을 하고 있는데요. 외식업을 하면서 가장 제가 스트레스 받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저희 직원들한테 다음 스텝으로 어떤 것들을 보여줘야 될까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요. 대표님은 당시에 직원들을 위한 동기부여나 이런 모티베이션적인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자극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직원들의 꿈하고 사장의 꿈은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의 공동 목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직원들은 전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우리는 나 스스로는 되게 검소하다고 보여지는 것들도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인색하다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명분이 있는 일을 만들어냈어요. 내가 왜 이 사업을 나 그냥 돈을 번다 이게 아니라 왜 내가 이 돈을 버는지를 명확하게 자기 안에 가져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였기 때문에 미국에 간 이민자였기 때문에 생존이 일단 명분이었고 두 번째는 이 돈이 내 인생에 자유를 줄 수 있는가가 두 번째 이유였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직원들과 돈을 벌어서라도 저와 같이 다른 특별한 명분을 찾아낼 게 있으면 명분을 찾아서 그 명분을 실현하는데 사업을 도구로 쓰기 바라요.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도시락은 무엇일까요? 도시락은 저한테 옷걸이입니다. 옷걸이요. 한 사회에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준 도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가의 모습과 또 가족에서의 가장의 모습과 그리고 친구의 모습 등 여러 모습을 당당하게 나타낼 수 있게 여러 옷을 걸어준 옷걸이에 해당됩니다. 네. 대표님께서 꿈꿔 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수많은 선의의 의도를 가진 사업가가 나타나길 바라고 선의의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업을 해서 아주 많은 돈을 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을 많이 키우는 게 지금은 제 목적입니다. 좋은 모범이 또 되실 거고요. 예, 또 앞으로도 그 창업가들을 위해서 멋진 길을 걸어 나가 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세계적인 명화 모나리자의 숨겨진 비밀을 아시나요? 내가 어떤 위치에서 그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모나리자의 미소가 달라진다고 하죠.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도 결국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는 것 아닐까요?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질문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20년 전, 30년 전 모습이 그냥 생각나는데 재밌는 거는 다행히 이분들은 그래도 묻고 배울 때가 있는 게 되게 보기가 좋아요. 저는 그럴 기회가 없어갖고 여러 번 실패를 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사업을 대할 수 있고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지금은 꿈을 이미지로 만드는 시간. 눈에 보이는 목표가 당신을 성공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